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삶을 보는 두 개의 렌즈인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핵심적인 차이와 특징, 그리고 현대적 위기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세상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또 어떤가요? 이 두 문장은요, 사실 세상을 보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창문, 바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을 대표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렌즈를 통해서 삶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좋은 삶이란 대체 무엇일까? 고대 그리스 광장에서부터 저 멀리 히말라야의 사원까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네, 바로 그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끝없는 탐구야말로 철학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이걸 멋진 말로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죠. 단순히 뭔가를 아는 걸 넘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깊고 근본적인 고민인 거예요. 철학, 영어로 필로소피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리스어로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말 그대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뭐 고대 그리스 철학자처럼 막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든 아니면 동양의 현자처럼 조용히 명상을 하든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삶의 가장 큰 질문에 답을 찾으려는 인간의 뜨거운 열망,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류는 크게 두 개의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바로 동양과 서양이라는 생각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가 만들어진 거죠. 이걸 저는 세상을 보는 두 개의 다른 렌즈라고 부르고 싶어요. 똑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딱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생각의 흐름은 정말이지 역사가 깊습니다. 저 멀리 기원전 15세기 인도에서 동양 사상의 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했고요. 진짜 신기한 건 거의 비슷한 시기인 기원전 5세기쯤에 지구 반대편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중국에서는 공자가 나타나서 각자 철학의 황금기를 열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서로 다른 곳에서 비슷한 시기에 인류가 삶에 대한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양 철학이라고 하면 인도, 중국,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아주 넓고 다양한 생각들을 말하는 거고요. 서양 철학은 고대 그리스에서 출발해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쫙 이어진 흐름을 가리킵니다. 물론 그 안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세상을 보는 아주 근본적인 방식에서는 꽤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두 개의 렌즈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대체 어떻게 다르게 보여줄까요? 세상과 나, 즉 세계와 자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서양의 관점에서는 나와 세상 사이에 아주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이원론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관찰하는 주체고 자연은 관찰당하는 객체인 거죠. 서로 분리된 존재예요. 하지만 동양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와 자연, 주체와 객체가 분리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로 이어진 흐름 속에 있다고 봐요. 연속성을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 세상을 딱 분리해서 보는 관점은 서양 과학 발전에 엄청난 토대가 됐습니다. 세상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놓고 그걸 철저하게 분석하고 해부해서 법칙을 찾아내려고 했으니까요. 마치 꽃을 이해하기 위해서 꽃잎을 하나하나 뜯어서 그 성분을 분석하는 것처럼요. 반면에 동양의 관점은 이 버마일려라는 한마디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힌두 철학의 핵심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우주 전체의 궁극적 실체인 브라만과 내 안에 가장 깊은 자아인 아트만이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와, 정말 엄청난 통찰 아닌가요? 파도가 바다와 분리된 게 아니라 그냥 바다 그 자체인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가 아니라 그냥 우주 그 자체라는 뜻이니까요. 이런 관점의 차이는 당연히 우주를 보는 방식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서양에서는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봐요. 아주 정교한 시계처럼요. 그래서 모든 부품의 작동 원리, 즉 물리법칙을 다 알아내면 우주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동양에서는 우주를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로 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르는 과정 그 자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우주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자, 세상을 이렇게나 다르게 보는데 우리가 지식을 탐구하는 목적이라고 같을 리가 없겠죠? 도대체 철학은 무엇을 알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지식의 목표에 대한 두 관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서 또 한 번 극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서양 철학은 주로 무엇이 진리인가? 이 질문에 집중해요. 세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아주 체계적인 지식의 탑을 쌓아 올리는 데 관심이 많죠. 반면에 동양 철학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지식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을 들여다보면 지식의 영역을 아주 잘게 나눕니다. 지식이란 대체 뭔가?를 파고드는 인식론, 존재의 진짜 모습은 뭘까?를 묻는 형이상학, 논리학, 윤리학, 마치 진리를 찾아내기 위한 아주 전문적인 도구들이 가득 든 공구함 같죠? 그런데 유교 같은 동양 철학을 보면 접근 방식이 완전 달라요. 지식을 막 분야별로 나누는 대신에 하나의 길을 쭉 제시합니다. 먼저 내 마음을 진실하게 하고 성의정심, 그걸 바탕으로 내 몸과 마음을 닦고 수신, 그 다음에 집안을 바로 세우고 재가, 그게 모여서 결국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게 된다. 치국는 거죠. 알미고 삶이고 실천인 셈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그냥 수천 년 전의 낡은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후위기, 사회 갈등, 우리 각자가 느끼는 불안감, 이런 문제들이 넘쳐나는 바로 오늘날, 이 오래된 지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분석하고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룩한 이 눈부신 발전이 역설적이게도 바로 지금의 환경 파괴와 극심한 불평등을 낳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에겐 두 개의 렌즈가 모두 필요하구나.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동양의 통찰도 필요하고,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과학기술을 제공하는 서양의 이성도 반드시 필요하죠. 어느 한쪽 렌즈만으로는 이 복잡한 세상의 온전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두 개의 렌즈로 세상을 들여다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렌즈를 주로 사용해서 세상을 보고 계셨나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느 쪽이 정답인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신 나는 지금 어떤 렌즈를 통해 나 자신과 세상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렌즈를 한번 껴본다면 과연 무엇이 새롭게 보일까?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철학이란 21세기 현대인들에게 무엇인가?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철학이 진정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공허함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철학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21세기, 철학은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넘어 삶의 지혜와 행복을 위한 실천적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죽음, 고통, 불안 등 삶의 근원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만 동시에 기후변화, 팬데믹, 사회적 불평등 등 새로운 형태의 불안과 고통을 경험한다. 철학은 이러한 삶의 부조리 속에서 의미를 찾고 고통을 극복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철학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실천하고 성찰하는 과정이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철학적 성찰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삶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며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행복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정의하며 덕을 실천하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삶을 강조했다. 스토아 철학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심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현대 긍정심리학은 행복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방법들을 제시하며 철학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철학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여한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며 사회 정의와 평등을 위한 철학적 담론을 제시했다. 현대 환경 철학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공존을 모색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21세기 철학은 인공지능, 생명윤리, 포스트휴머니즘 등 새로운 기술과 사회 변화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다문화주의, 젠더 이슈, 동물 권리 등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보편적인 윤리 기준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은 동시에 철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철학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며 미래 사회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철학은 삶의 나침반과 같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기 쉽다.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표를 제시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래 사회는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공감 능력, 윤리적 판단 능력 등이 필수적이다. 철학은 이러한 핵심 역량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철학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은 철학적 질문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청소년들은 철학을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성인들은 철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철학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희망이다.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가치와 의미를 일깨워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책임감을 심어준다. 우리는 철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철학은 21세기 영혼의 등대이다.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희망을 준다.